어느 늦가을 저녁 67세 박영숙 씨는 홀로 차가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의 휴대폰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냉장고 안에는 딸이 일주일 전에 가져다 준 밑반찬들만이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20년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 살았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가게를 담보로 잡았던 날, 딸의 결혼 준비로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넣었던 순간들, 그리고 손주들을 돌보며 무릎과 허리가 망가져가는 것도 모른 채 행복해했던 지난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걸어 엄마 애들 좀 봐줘요라고 통보식으로 말하고, 딸은 명절 때마다 시댁을 먼저 가야 한다며 늘 나중 순서로 밀어냅니다. 그녀는 마치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비상약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영숙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가 비슷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실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건만 정작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서운함만 쌓여가는 현실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남겨주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사랑과 존경,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사랑은 주면 줄수록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존경은 그 무게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약용 선생의 깊은 지혜를 통해 나이든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도 아들들에게 우뚝한 스승으로 서 있었던 다산 선생의 실제 삶에서 우러나온 생존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의 비상용품이 아닌 진심으로 경외받는 어른으로서 당당한 삶을 되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지혜는 많은 분들과 나누어야 마땅하니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식에게 사랑받는 것과 존경받는 것이 같다고 착각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따뜻한 봄비와 태풍을 모두 비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두 감정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해 왔습니다. 사랑은 주면 줄수록 당연해지지만 존경은 그 무게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72세인 김순덕 할머니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큰아들 집으로 향합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나가기 전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서죠. 목요일에는 둘째 아들 집, 금요일에는 막내딸 집으로 순례를 이어갑니다. 그녀의 일주일은 자녀들의 필요에 의해 완전히 재편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 할머니는 오랜 친구 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미영 씨는 같은 나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서예 교실, 금요일에는 등산 동호회, 주말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바쁘게 지냈죠. 언니, 자식들이 뭐라고 안 해요? 순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엄마 바쁘다는 걸 알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미리 일정 맞춰서 부탁하죠. 그 순간 순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엄마였지만 미영 씨는 존경받는 엄마였다는 것을요. 사랑받는 엄마는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존경받는 엄마는 그 시간과 노력이 귀중하여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차이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간의 혹독한 유배 생활 중에도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는 결코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엄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들을 가르쳤습니다. 학문에 정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쓸모없게 될 것이다. 검소함을 잃는 순간 너는 비루한 인간이 된다고 말하며 아버지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생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해서 아들들의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도 아들들 앞에서는 여전히 우러러봐야 할 스승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엄이며 존경의 원천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힘들어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자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취소하고 자녀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무조건적인 베풀미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항상 켜져 있는 전등처럼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나가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듯이 부모가 없어져야만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위엄은 사치스러운 거칠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정함과 원칙에 대한 일관성에서 우러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존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되고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사랑과 존경을 혼동하며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좋은 부모의 잘못된 신화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고 자녀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를 의존적이고 무책임한 인간으로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한 거절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아들들에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성찰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진정한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냉정해 보이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위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엄은 마치 깊은 산속의 고목나무처럼 말없이도 그 존재감만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고요한 힘입니다. 선생은 청렴은 수령의 본래 직무이니 청렴하면서도 청렴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진짜 청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진정한 품격은 과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63세의 이철수 씨는 정년 퇴직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직 시절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그가 퇴직 후에는 자녀들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아들이 이사한다고 하면 새벽부터 나가서 짐을 날랐고 딸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면 자신의 약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점점 더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현도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 후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빠는 그날 서예 수업이 있어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철수 씨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제공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었지만
박현도 씨는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부여하고 경계를 그었다는 점입니다. 정약용의 표현을 빌리면 박현도 씨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고 이것이 바로 위험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검소함이라는 한 글자만이 너희를 지켜줄 부적이니 평생토록 잊지 말아라. 부잣집에 빌부터 사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곤궁할수록 더욱 행동을 단정히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분수를 알고 절제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은 이 절제의 원칙을 정반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무한정 베풀면서 자신에게는 극도로 인색합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아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취미 활동에는 돈을 쓰는 것을 사치라고 여깁니다. 자녀의 시간은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시간은 언제든 내어줄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 부모는 자신의 인생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진정한 절제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58세의 김미숙 씨는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딸이 결혼 준비로 바쁘다며 매주 주말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는 할 일이 없어서 언제든 시간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김미숙 씨는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친구들과의 독서 모임, 토요일 오전은 요가 수업으로 정하고 딸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엄마도 일정이 있어서 미리 말해줘야 도와줄 수 있어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딸이 놀라고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생기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또 다른 핵심은 공과 사의 구분입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사사로운 정 때문에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조직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감정적인 동요가 가족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도움이 정말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의존을 만들까요? 가족 전체의 안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매정해 보이는 결정을 내리는 용기에서 나온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위험 있는 부모는 자녀의 눈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모습에서 자녀들은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실천 방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선생의 실제 삶에서 우러나온 생존의 지혜입니다. 첫째, 거절의 품격을 익히십시오. 정약용은 군자는 의로운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모든 요청에 자동으로 그래라고 답하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올해 65세인 최정자 씨는 이를 실천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내일 애들 좀 봐줘요라고 연락했을 때 평소라면 무조건 달려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내일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다. 다른 날은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며칠 후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되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왔습니다. 거절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둘째, 당신만의 시간표를 선포하십시오. 정약용은 하루를 계획 없이 보내는 것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기 전에 당신의 일정을 먼저 정하고 주변에 알리십시오. 69세 박순희 씨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서예 교실, 금요일은 봉사활동으로 정하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공지했습니다. 엄마는 이 시간들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라고 말하자 자녀들도 어머니의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존중받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생각할 시간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선생은 성급함은 큰일을 그르치는 근본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자녀가 중요한 부탁을 해올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고 며칠 뒤에 알려주마라고 말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감정적 동요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장기적으로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신중해질수록 그 무게감은 커지고 자녀들도 함부로 부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돈 문제에서 엄격한 원칙을 세우십시오. 정약용은 청렴은 만복의 근본이요. 탐욕은 만화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주는 돈이라도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특히 큰 금액은 증여가 아닌 대여의 형태로 하고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것은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공짜로 받은 돈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지만 빌린 돈은 책임감을 길러줍니다. 다섯째, 당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쓰며 자신만의 정신적 세계를 지켰듯 당신도 자녀와 분리된 당신만의 영역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취미든 공부든 봉사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자녀 중심으로만 돌아갈 때 당신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 사소한 것에도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즐거움과 목표가 있다면 자녀의 연락이 없어도 외롭지 않고 자녀의 방문이 없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때로는 당신이 도움을 청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부모를 위해 무언가 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들아, 이번 주말에 무거운 짐 좀 옮겨주면 안 되겠니? 딸아, 스마트폰으로 뭘 신청해야 하는데 와서 도와줄 수 있니? 이런 작은 부탁들을 통해 자녀는 효도의 기쁨을 배우고 관계는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일곱째,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정약용은 진실한 마음을 숨기는 것은 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원망과 분노로 터져나옵니다. 지난번에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 실은 좀 당황스럽고 힘들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뒤에서 한탄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정약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했듯이 당신이 세운 원칙을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 허락하고 거절한다면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당신 자신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부터 단단해져야 한다. 당신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석 달 후 앞서 이야기했던 박영숙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수채화 교실을 다니고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해도 엄마는 그날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생기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멋있어 보여요. 나도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순간 박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존경이었다는 것을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으며 스스로 빛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좋은 지혜는 나누어야 더욱 빛이 나는 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귀한 가르침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실천하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